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유튜브 책 보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아주 쉽게 우리나라 한국사의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의 역사 중 잘못된 부분을 정통 역사서와 지역명으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신라, 고려의 본토에 있었던 영주와 빈주. 고려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은 고대 우리 기록인 국보, 삼국사기, 그리고 일연습의 삼국유사, 그리고 중국 측 25사라고 하는 책 중 특히 후한서부터 신오대사까지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록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적대국이었던 이 옆나라의 국가들의 기록들,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확하게 담는 데는 물론 한계가 있었겠죠. 하지만 삼국사기와 이 중국 측의 기록들로 교차 검증을 해서 정확한 지역명을 찾아내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는 전혀 그렇지 않죠. 일제시대 때 완성된 한국사죠. 자, 오늘은 이 정통사서 중에 신당서를 보시면 말이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백제는 부여의 별종이고, 그리고 당나라의 수도에서 동쪽으로 6,000리에 있으며 영, 빈, 해의 땅에 존재하며 서쪽으로는 월주, 남쪽으로는 외, 북쪽으로는 고구려 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쪽으로 월주라는 얘기는 현재 월남, 베트남 북부, 지금 현재 이 책보고 대형 지도에서 보시는 이 위치입니다. 현재도 백제의 마을이 존재하는 곳, 서쪽으로는 월주, 남쪽으로는 중국의 동남부에 일식 기록으로도 입증된 외, 북쪽으로는 고구려 접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빈, 해, 그 땅은 어디일까요? 약 1000년 전의 지도인 우적도에는 영, 빈, 해, 영주, 빈주, 해주가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고 웬만한 고지도에는 다 당시에도 유명했던 영주, 빈주, 해주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백제의 땅이었다라고 당나라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문을 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제는 부여의 별종이다라고 하고 영빈, 해, 지, 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 한문은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래쪽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가방으로 들어가처럼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물음표나 느낌표 자체도 없습니다. 의문문인지 평어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한자는 영빈, 해의 땅, 그래서 영주, 빈주, 해주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그 유명했던 그 땅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영주, 빈주, 그 다음에 물가, 이 해는 고대에 항상 물줄기, 물로 쓰였습니다. 지금처럼 바다로 쓰이지 않았어요. 영주, 빈주의 물가의 땅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끊어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는 건 뒤쪽에 이 땅이란 뜻이에요. 어찌 되었든 이 지역 자체가 다 백제의 땅이었다라고 우리도 인정하고 중국도 인정하고 일본도 인정하는 정통사서 중국의 신당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교차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우리나라 국보죠. 국보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는 전성기 때 강한 병사가 100만 명이며 남쪽으로는 오월 지역을 침략해서 뺏었고 북쪽으로는 유연제노 지역을 굴복시켜 흔들었다라고 삼국사기 외 여러 사서들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사에서 안 배우는 내용이죠. 자, 오월 지역, 이 월 지역이 아까 신당서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죠. 백제가 차지했던 월 지역. 자, 그렇다면 이번엔 유물로 백제의 영토를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양직공도라고 이 남조시대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죠. 송제, 양진, 이 금방금방 망한 이 나라들, 중국에서 황제의 국가라고 일컫는 이 양나라, 겨우 55년 존속하고 사라져버린 그 나라,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나라죠. 주변 외교 사신들이 방문을 한 기록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공을 바쳤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양직공도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양나라에 방문한 사신도, 즉 양직공도에 보시면 이 백제 국사에서 이 백제 외교 사진 그림과 함께 백제에 대한 내용들이 잔뜩인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백제는 옛날에
레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백제 현재 웅진 사비시대입니다. 백제의 말기죠. 웅진 사비시대에 레이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산동반도를 우유와 레이로 불렀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자료예요. 자, 그리고 또 백제의 마지막 사비시대 때 신라의 김춘추가 우이도 총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냐면 우이도를 가서 격파하는, 백제를 격파하는 자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이도 총관. 과연 후기 백제, 이 백제의 마지막 웅진 사비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기록은 아까 신당서 영과 빈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죠. 자, 종합해보면 신당서 기록과 삼국사기 기록, 그 다음에 양직공도의 기록, 또 수많은 위치들과 지역명을 찾아보면 현재 고구려 백제 신라의 본토는 북경, 산동, 그리고 양자강 유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반도도 물론 모든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삼국의 땅으로 판명이 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당나라의 수도에서 동쪽으로 6,000리에 있는 게 백제라고 그랬는데, 6,000리에 있는 나라가 백제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백제는 이 위치가 맞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구글 지도를 보신 말이죠. 영빈해, 영주, 빈주, 그 다음에 해주. 자, 이렇게 보시면 과연 당나라는 6,000리면 어디냐? 여러분, 당나라의 수도는 시안이 아니고 장안입니다. 원서에 보시면 장안으로 나와요. 장안은 수도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죠. 자, 북경과 현재 그 아래 장안성이 있는 곳에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고, 자, 시안은 서쪽의 안, 고구려의 서쪽 수도입니다. 자, 6,000리 밖은 영빈해, 백제의 위치에서 왼쪽으로 쭉 6,000리 밖을 계산하면 쉽게 당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6,000리라 하면 지금의 청해 부분입니다. 칭하이 부분. 황하가 꺾여서 거의 끝나는 부분. 자, 말을 타던 선비족, 당나라. 이 당나라는 신라와 함께 추후에 연합 공격을 했으며 그때 신라에서 식량과 옷과 갑옷을 제공해줬습니다. 고구려의 서쪽을, 또 백제의 서쪽을 치기 위해서 연합하던 세력. 자, 사막 멀리 실크로드에서 수많은 말을 타고 떠돌아다녔던 유목민족 당나라. 당나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자, 이번엔 고려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대륙 본토에 있었던 영과 빈, 고려사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고려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의 왕씨의 일어남은 태봉이라는 국명으로 건국해서 신라를 항복시키고 백제를 멸하였고 사만을 마한진한 변환을 통일하였다. 고려사 제일 첫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의 동부 쪽에 본진이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를 왕건이 통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고려사에 무수히 많이 나타납니다. 고대로부터 국력이라 하면 인구, 교통, 그리고 생산성입니다. 인구와 교통과 생산성이 뒷받침되는 그곳, 현재 황하와 양자강 주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 본토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한번 고려사의 기록을 보시면 영주, 빈주의 기록을 찾아보면 16건, 387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려사, 고려의 영주는 백제 시대의 고사부리현이다. 그러니까 영주 자체, 아까의 그 백제의 영주를 고려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주, 고려시대 영주 검색으로 보시면 동일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고려시대 고부군이라고 불렸던 영주는 백제의 고사부리군이고 신라시대는 고부군이었다. 신라의 경덕왕, 신라시대 가장 강력했던 통일신라라고도 불리는 남북국 시대죠. 위에는 발해가 있었고 통일신라라고 불리는 이 신라가 당시에,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 모두 신라가 차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 빈주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하빈으로도 나옵니다. 예전부터 하라고 기록된 것은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황하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자, 황하 근처에 빈주, 지금도 거기에 있죠. 빈주 마을은 신라시대의 다사지연이다.
즉 신라 영토를 고려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고려사의 모든 지역명들이 북경을 중심으로 산동과 중국 동남부에 퍼져 있는데 이 기록들이 정확하게 일치됨을 알 수 있고, 동쪽으로는 고려, 동북구성, 윤간의 동북구성까지 고구려보다는 서쪽의 영토가 작았으나 동쪽으로는 고구려보다 훨씬 더, 동북으로는 고구려보다 영토를 더 넓게 차지했다는 고려사의 기록과 일치됩니다. 고려의 우상국, 또 서여진, 동여진, 쉽게 그 위치가 이해가 되죠. 현재 구글 지도를 보시면 구글 지도에도 이렇게 빈주, 영주, 해주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옛날 지도뿐 아니라 현재까지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요충지고 현재에도 지리적상 요충지일 수밖에 없는 그 위치들. 자, 세계 최강의 몽골이 원나라, 그리고 제국이었던 고려국, 몽고와 고려의 말기에 활동하던 홍건적들, 그리고 명나라의 건국. 이렇게 고려는 본질의 땅을 잃어버립니다. 서경과 개경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국된 명나라와 조선. 조선에서는 성종대까지 모든 고려에 관련된 역사를 지우고 새롭게 편찬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지도가 한 장도 없습니다. 고려시대의 지도가 왜 없을까요? 바로 옆나라 고려의 본진에 눌러있던 명나라의 눈치를 보고 심기를 거스리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존재하는 북경 근처의 수많은 고구려와 고려의 유적, 그리고 역사들. 조선은 이렇게 고려를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밀어낸 이 명나라를 주인으로 섬기며 모든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농업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어렵다는 농업, 하지만 산업공상, 신분제, 농민을 우대하고 농자 천하지대본, 농사를 장려하는 정책, 눈과 귀를 막은 정책을 폈으며 그로 인해서 조선왕조 500년간 수많은 전란에 휩싸이기도 하였으며 전쟁 없이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삼국과 고려를 왜곡한 조선, 그리고 일제시대 36년간 더욱더 치밀하게 우리의 역사를 한반도에 이식해 놓았으며 여러 지역명들을 새롭게 창조하였습니다. 현재 해방 후에도 일제시대 배웠던 일제가 가르쳐준 식민지 이 조선인들을 위해 만들어준 이 고구려 백제의 신라와 고려의 역사 그대로 현재 해방 후 70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있습니다. 원서와 지명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방위각과 연계가 전혀 안 되는 이상한 한국사. 자, 이런 이상한 한국사를 의식 없이 답습하는 전국의 박사, 강사, 교수, 그리고 전문 기관들. 자, 이제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한반도에서만 해석하는 우리 삼국과 고려 역사 때문에 고대부터 한반도가 그들의 역사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동북공정과 임나 일본부로 한반도에 우리의 재산과 영토를 옥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당서와 고려사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수많은 기록 중 백제와 고려의 본토, 영주, 빈주, 해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보고 있습니다.